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1일 울프입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어디 한번 뛰어보자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ETF는 타이거 반도체입니다. 이 타이거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망 의견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 이 금주에 많이 상승한 섹터로 7.23%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 국내 반도체 관련된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이 주가의 추세상 하단에서 추세에 강력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섹터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 좀 부담감이라는 게 존재하고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조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 의견을 살짝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건 그런 의견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지켜보고 있다가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괜찮겠다라는 것이죠. 그 이외에 일주일 이내에 급등한 섹터 ETF로는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가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일단 이 ETF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없습니다. 하이닉스를 대장을 필두로 해서 반도체 소재, 후공정, 그리고 장비 업체들 이런 것들 포함해서 종합적인 섹터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어느 정도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반등이 나올 만큼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반도체 소재나 후공정, 장비 업체들 각각의 그런 포지션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할 것은 향후에 이 장비주들에 대한 신규 설비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것을 봐야 한다는 거죠. 이 장비 투자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반영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메모리 부분보다는 비메모리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발세 메소드입니다. 이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이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좌우의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대응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투자 활동, 투자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이 타이거 반도체에 대한 섹터 ETF 상품에 대한 주가의 추세를 보면 하단에서의 강력한 상승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 자, 추가 상승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선에서 맞고 올라가고 파란색 선에서 닫고 내려오고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2021년 상반기 3월 달부터 해서 4월 달 이 정도는 이제 많이 올라줬죠. 그 이후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이제 9월 달에는 폭락을 보여주고 다시 여기서 반등을 하면서 올라와 줬습니다. 과연 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 물론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좀 시간 투자가 조금 필요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 거래 대금을 체크를 하면 이 바닥권에서 조금씩 상승하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지켜보면서 크게 하락만 하지 않으면 조금씩 담아도 괜찮은 그런 ETF라는 거죠. 이 ETF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설정 이후의 수익률을 보면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올라와 주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펀더멘탈에 대한 변화가 조금 발생해서 빨간색 선 그 밑에 있는 빨간색 선과 두 번째 위에 있는 빨간색 선을 이렇게 그어봤는데 요 안에서만 잘 논다면 끊임없는 우상향을 흐름을 그려가면서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KRX 세미콘 지수를 추적 대상 지수로 해서 이렇게 투자 신탁 재산을 운용하는데요. 이 전기, 전자 산업에 속한 반도체 칩 제조사와 다른 산업에 속한 종목 중 반도체 부품과 장비 제조사로 이 ETF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동 주식수, 가중, 시가총액식, 주가 지수, 유동성, 자기자본 이익률
부채 비율을 고려해서 종목을 선정을 하고요. 연 1회 정기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만약에 20%가 넘어가면 정기 변경 일에 딱 20%만큼 맞추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올 것입니다. 총 보수는 연 0.46%고요. 이 분배금은 최근에 130원 정도 주당 이렇게 줬습니다. 자, 코로나 전에는 150원씩 주던 게 지금은 이제 조금 전체적으로 산업이 이제 아직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주는 편이다. 앞으로도 더 많이 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성 종목을 보면 하이닉스와 DB 하이텍이 상단에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무려 19%라는 비중을 가지고 있고 이 DB 하이텍은 약 7.59% 갖고 있습니다. 니노공업은 일단은 소켓 만드는 업체고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국내 탑인 비메모리 반도체 쪽 분야의 1등이죠. 팹리스 회사 치고는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회사고, 원익 IPS 그리고 고영 이오테크닉스 반도체 관련된 장비나 이런 시설,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가 이 ETF의 주가를 견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크게 오르면 이 ETF 상품도 덩달아 같이 약 20% 정도만큼 움직일 것입니다. 일단 알아봅시다. SK 하이닉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특히 이제 플래시나 D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그 가격의 변동성이 이 회사의 주가의 선행 지표로 쓰이거나 또는 후행 지표로서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B 하이텍에 대해서는 이제 파운드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8인치 웨이퍼부터 시작해서 12인치 웨이퍼 공정을 이렇게 돌리고 있고,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야 할 부분이 이런 이제 테크놀로지입니다. 여기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거는 공정을 많이 말하는데 뭐 BCD 모스 공정, 아날로그 CMOS 공정, 그리고 CMOS 이미지 센서, MS, RF, SJ, MOSFET, 그리고 MEMS라고 해서 이제 MES,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정을 이 친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10나노 공정, 뭐 20나노, 30나노 뭐 이런 공정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DB 하이텍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차량용 반도체나 아니면 이제 아날로그, RF나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공정들, 0.35 마이크로미터 공정부터 해서 90나노, 경우에 따른 60나노 공정도 뭐 있겠죠. 근데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과거에 되게 썼던 그런 공정들이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거죠. 메모리나 그런 하이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은 나노 공정이 뭐 5나노 공정이나 뭐 9나노 공정, 6나노, 뭐 4나노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일부 반도체에서는 그런 공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DB 하이텍은 오래된 공정을 쓰고 있지만 그래도 산업계에서 꼭 필요한 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파운드리다라는 겁니다. 차량용 반도체 특히 이런 거는 너무 고레벨, 그러니까 뭐 10나노, 16나노 이런 공정에서 쓸 수 없는 아이템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냐면 온도 스펙이나 이런 다양한 스펙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런 높은 공정에서는요, 좋은 공정에서는. 근데 좋다 나쁘다는 표현보다는 좀 낮은 10나노 언더 공정에서는 좀 온도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나 이러한 온도 스펙이 민감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DB 하이텍 공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희 코멘트는 그래도 이제 반도체 산업의 큰 흐름인 대한민국 산업의 큰 흐름인 반도체가 그래도 국가 산업을 견인하고 있고 또 국가 경쟁력이고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우리가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산업의 큰 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났냐? 사실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에 있다. 자, 코로나가 끝나기 되는 시점이 저는 명확하게는 딱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거의 2022년 6월부터는 정말로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부터는 정말로 완전히 거의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비가 더 많아지는 시점은 내년 22년도가 되지 않을까. 역동적인 그런 전 세계의 역동적인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있을 그런 대기 수요나 또 향후에 있을 삼성전자발 투자권도 상시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이제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 다시 한번 도약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앞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이번 주 많이 상승한 섹터로는 KB스타 비메모리 반도체 액티브입니다. 7.74% 상승했는데요.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반드시 주목을 해야 합니다. 메모리는 이러한 흐름이 있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는 하나만 잘 만들면 대박 나는 아이템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가격 경쟁력을 원가를 이제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번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했죠. 반도체가 시중에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다. 근데 이제 추세를 분석하면 진짜 하단에서의 반등, 진짜 반등이 나왔을까 하는 것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액티브 펀드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고 단기적으로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게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비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디자인, 제조, 패키징, 테스트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아이솔렉트 비메모리 반도체 지수를 추정합니다. 처음 들어가 있는 종목으로는 DB 하이텍이 13%, 두 번째는 삼성전자, 니노공업, LX세미콘, 이오테크닉스 이 순으로 들어가 있고 액티브 펀드다 보니까 매일같이 종목이 편출되고 편입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리밸런싱 같은 거 종목을 줄였다가 뺐다가 늘렸다가 뺐다가 이런 것들을 하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시브보다는 더 초과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 운용사분들께서 대단히 부단히 노력을 하실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주가는 리얼 옵션이 발생하게 되면 가격에 이슈가 발생하게 되고 계단식으로 또 가속화하면서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이 가격이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죠.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미스터 마켓의 생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자,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픽했던 종목으로는 이제 타이거 반도체가 있고 금주에 많이 상승한 섹터로 7.23% 상승을 했으며 이 국내 반도체 관련된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ETF입니다. 이 주가의 추세상 하단의 추세에서 강력한 반등을 보여줬는데 향후에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